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방송 안 나오셨죠? 네. 근데 아까 사실 점심에 여의도에서 잠깐 뵈가지고. 예. 네. 아까 거기 왜 오셨어요? 그때 차 한잔 하러 갔었죠. 네, 차 한잔. 오늘 미나협 식구들이랑 아마 티타임 갖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네.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느라고. 네. 근데 미나협 아까 그 실무자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원래부터 거기 일하던 분들은 아니고요. 네. 새로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새로 예. 뽑았나요, 직원들을? 예, 지금 뽑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아주 멋진 분들이던데, 나이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젊은 감각으로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느꼈고요. 네.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지난주에 봉하마을 다녀오셨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초대 후원회장 하셨던 네. 이기명 회장님하고 같이 네. 봉하마을 가서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뵙고 왔습니다. 네. 우리 권양숙 여사님 요새 근황이 어떠세요? 예, 그날 뵀을 때 네. 아주 표정도 밝으시고 네. 제가 몇 번 전에 뵀었지만 네. 이번에가 아마 가장 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니까 예. 우리 권양숙 여사님도 아마 마음이 좀 네. 마음의 짐을 좀 덜으셨다고 할 수 있고. 예. 저는 이제 TV에서 가끔 뵙는데 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하면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1월 1일 신정 때도 설에도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동교동도 방문하고 봉하마을도 예, 그랬죠. 네, 방문하셨죠. 우리 이호 여사님 우리 예방을 가셨는데 우리 추미애 대표 우리 지도부가 다 지도부가 다 가서 네. 인사드리고 가셨죠. 네. 우리 이호 여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예, 연세가 아무래도 금년에 만으로 96세가 되시니까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기력이 안 되시니까 밖으로 많이 다니시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는 젊어 건강해 보이시죠. 괜찮으신 편이죠. 네, 젊어 보이신다고 그러세요. 네. 젊어 보이는 게 젊어 보인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니까. 네. 그 내일 JTBC 밤샘 토론에 출연하신다고 그러던데. 예. 네. 어떤 주제로 나가세요? 주제가 이제 남북 미나협 상임의장 평창을 넘어서 평창을 넘어 평화 구축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네. 결론은 가능하다. 그렇죠. 네. 내일 그러면 진행은 우리 손석희 앵커가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아니죠. 거기 여자분 있고요. 네. 제가 손석희 앵커 JTBC 뉴스룸 한번 출연했는데 한번 스튜디오에 나가서 스튜디오가 이제 서소문에 하나 있고 상암에 있는데 이제 앵커는 상암에 있고 저는 이제 서소문 스튜디오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손석희 앵커가 진짜 예리하고 아주 방송을 냉정하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분위기가 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잘못 걸리면 또 아주 끝까지 집요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럼 내일 JTBC의 상대 토론자로는 누가 나오죠? 이제 김현철 연세대 김현철 교수님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사이드가 되는 거고 이제 보수 쪽으로는 자유한국당의 그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 간 이재영 최고위원. 국회의원은 아니시죠? 국회의원 전에 비례대표로 했었고 지금 재작년에 낙선했죠. 지역구에 나갔다가 그리고 또 한 분은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이렇게 다들 점잖은 분들이라 지난번 김성태 대표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막말이 나오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홍걸 의장님이랑 김성태 의원이 좀 나와서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막말은 안 하는데 독소를 좀 하시잖아요. 근데 좀 제대로 당해야 되는데. 김성태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쪽 당 분들은 네. 요즘 뭘 잘못 드셨는지 좀 심기가 다들 편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엊그제 그 한국교총에 네. 신년 할애회를 갔었는데 네. 그쪽 당에서 이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중에 김성태 대표가 이 축사를 하고 네. 이제 강길부 의원이 덕담을 했는데 네. 이 정치적인 자리도 아니고 네. 남의 신년 할애 행사에 네. 가서 이제 덕담 같은 거 해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의 대정부 질문하는 식으로 네. 막 언성을 높이고 네. 험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게 속이 많은 편치 거. 않으시구나 네. 저분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네. 측에는 뭐 정말 볼거리를 많이 줘서 네. 네. 뭐 국민들은 재밌다고 굉장히 하면 안 허탈해하면서도 되는데. 그냥 실소지 뭐. 네, 썩소, 실소. 네. 썩소. 네. 매일같이 뉴스를 만드니까 심심하지는 않네요. 네. 그분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는 네. 네. 뉴스 공장. 기자들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생산해 주니까 네. 그리고 뉴스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네, 진짜 기사가 자극적이에요. 많이 네. 이렇게 좀 노출되는데 네, 맞아요. 아주 기자들이 딱 좋아하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기자들끼리는 이제 그 야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야마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인지도나 그 뉴스 노출이 많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로 연결되는 건 그렇죠.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민들이 관심 가는 일들이 참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진짜 많았죠. 우리 이윤용 소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여론조사 동향을 예.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신년 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신년 여론조사 특징을 보면은 네. 일단 선거조사가 지금 많았는데 네.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나와도 지금 다 이기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지방선거요? 예, 네. 지방선거.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누가 나와도 그냥 다 야당 후보로 이기는 걸로 전국적으로 다 다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네. 현재는 그렇다.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마케팅이 네. 좀 강세를 띌 것 같다.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제 창원 같은 데서 네. 민주당 지지가 거의 50%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민주당은 이쪽 지역에서는 여당이지만 야당이었거든요.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직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좀 유보적인 흐름이 좀 나온 게 그것도 약간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현직 그 단체장들이 재출마할 경우에 지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많이 네. 나와서 어떤 새 인물에 대한 좀 수요가 네.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현직에 대한 좀 불신 그건 좀 항상 있었죠. 항상 있는데 그게 네. 투표로 이어졌을 때는 또 그 결과치가 다른 그렇죠. 이게 이제 후보로 이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네. 그건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좀 소개할 만한 뭐 몇 가지 재미있는 지역 있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창원 지역이 네. 조금 특이했었는데 여기가 그 예전 안상수 예. 거기가 좀 시장이죠? 예, 안상수 시장인데 저 옛날 안상수 시장이 그 포탄 그러니까 네, 물통을 맞아요. 포탄으로 예, 보호 물병을 포탄으로 네. 얘기했던 분이죠. 네, 네. 그분이 시장까지 됐어요? 지금 그쵸. 그렇죠. 네. 창원 시장이 되셨죠. 네. 그 영화 1987에 네. 네, 네. 원래는 그분이 이 정계 입문하기 직전에 네. 그 박종철 사건에 대한 아. 책을 내면서 네. 네. 마치 자기가 이것을 덮으려는 것을 자기가 막아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기가 1987에서 하정우역 맡은 아니죠. 그 검사? 그건 딴 분이고 네. 사실은 그분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인데 네. 네. 마치 자기가 그걸 막아낸 사람인 것처럼 책까지 내고 상당히 그걸 우려먹었었죠. 아, 그래서 그래요? 정계 입문할 때, 입문할 때. 네, 96년 뭐 이럴 때. 그러면 공안검사 출신. 그렇죠.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거죠. 그 아, 다음 그러면 옛날에.
그 경남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네. 우리 시장도 안상수 시장도 예. 검사, 예. 경남이 뭐 검찰 출신들이 한때 꽉 잡았었군요. 예. 뭐 홍준표 지사, 홍준표 대표도 비슷하죠. 네네. 네. 뭐 자기가 모래시계. 모래시계 검사라고 실제로는 네. 모래시계 나오는 검사는 여러 검사의 얘기를 종합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네. 마치 그게 전부 자기 얘기인 것처럼 네. 그걸로 상당히 지난 이- 대선 때도 계속 모래시계 우려먹었었죠. 검사를 본인이 스스로 많이 강조하시는데. 네. 근데 여기 지금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 이분이 지금 후보로 나오고 계신데요. 네. 안상수 현 창원시장을 이기는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창원이 지금 마창진 다 합쳐가지고 100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좀 주목을 안 받았는데 최근에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분이 네. 이제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좀 관심 정확하게 허성무. 허성무 예, 후보. 예, 예, 네. 허성무 후보. 네. 뭐 저 라디오 같은데 이 많이 패널로도 많이 나오셨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저희 다음 주 방송에서 지방선거 여론조사 네, 본격적으로 좀 잘 예. 통계 네, 네, 네. 한번 좀 잘 챙기셔가지고 네, 네.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는 예. 뭐 여론조사를 예. 갖고 예.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일단 총평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몽골 의장님. 의장님. 네. 예. 저는 근데 솔직히 네. 그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이런저런 질문 다 받으면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가 돼서 부러웠었는데 네. 네. 이제 우리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나 했는데 네. 이 기자들 질문 수준이 예, 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좀 수준 이하여 가지고 아직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멀었구나. 그러니까 일단 질문이 수준 높고 날카로운 게 나와야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네. 예. 네, 뭐 너무 뭐 똑같은 질문을 딴 사람이 한 걸 또 한다든가 뭐 이 일반 진짜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댄 걸 보면 뭐하러 손을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저께는 기자회견보다는 좀 질의인가? 간담회? 간담회. 네. 예. 간담회 약간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분위기는 오바마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네네네. 유쾌했던 그렇긴 분위기였네요. 하죠. 예, 예.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웃던데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쪽은 그래도 서서히 진보해 나가는데 반대로 미국 쪽은 서서히 퇴보를 해가지고 예. 네.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하려는 기자한테 기자는 빨리 나 질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 트럼프 대통령 넌 안 돼? 뭐 가짜 뉴스나 만드는 놈이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CNN인가? 예, CNN 예. 기자들한테 그랬죠. 네, 네. 좀 추한 모습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도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기자회견도 거의 없었지만 네. 그때는 거의 뭐 통제하는 분위기니까. 그쵸. 예, 예. 네. 그러니까 정말 한심했죠. 네. 특히 아주 최악은 네. 지난 작년 1월에 갑작스레 기자 간담회라고 불렀을 때 아니 뭐 이미 국회에서 탄핵 통과됐고 네. 네. 뭐 정말 쫓겨나기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인데 뭐가 무섭다고 네.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질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네. 당시에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웃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네. 소리나 엉뚱한 해대고. 소리가 혼자 웃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예. 제 기억에는. 그게 예. 웃기더라고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한번 웃겼어요. 그때.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기자회견? 의장님하고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그 질문을 잘하는 게 실력이고 능력인데 네. 조금 거기에는 기대는 좀 못 미친 것 같고 네. 그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이라는 게 결국 비판적 시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평 중에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냐고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런 분야 네. 쪽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좀 더 빛나게 만들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네. 그렇죠. 뭐 가계 부채라든가 뭐 일자리라든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이 그쵸. 나올 만도 했는데 네. 별게 없었죠.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질문이 나온다는 느낌이 저희 또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거듭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자들한테. 뭐라고 물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각본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이 날카로운 게 안 나왔고.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국민하고 일자리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국민이라는 단어는 한 64회 정도 쓰셨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는 한 14번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의 방향에 대한 걸 저희가 조금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저께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이제 속 시원하게 못 들었지만 예. 뭐 청와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예. 국민들께 예. 하나하나 잘 브리핑해 나가고 또 지금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또 많은 그 국정 운영이나 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네. 우리의 좀 진정성을 네. 2018년도에는 많이 담아서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이제 웃음 소리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대통령께서 어저께 굉장히 모습이 평화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기자회견 특히 그냥 뭐 아무 준비 안 된 그 기자들에게 어떤 네. 뭐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기자들이 뭐 대통령에게 주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아주 평화롭게 그러셨어요. 보였어요.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던데요. 네.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네. 준비한 걸 펼칠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예. 어저께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은 외신에서도 많은 호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외국 기자들이 보는 한국 정서 약간 네. 보수적이다. 네. 또 좀 표현하는데 좀 낯설어한다. 뭐 이런 네. 분위기인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마 미국 사람들이나 아마 서방 언론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외신 기자들이 한국말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게 조금 특이하게 보였고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렇게 외신 기자들은 그런 정도 준비를 해오는데 네. 그 우리 기자들이 조금 그 몇 가지 좀 문제되는 질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건 네. 조금 아쉽더라고요. 특히 어저께 가장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손을 들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하는 건데 네. 좀 눈에 띄우기 위해서 막 그 인형도 종이에다가 막 네. 자기 지목해달라고 적으신 분도 있고 인형을 들고 나오신 인형도 분도 있고 네, 네. 또 화사한 옷을 입어서 네. 이제 또 선택된 분도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신선하고 네. 아주 권위적인 모습 전혀 안 보이고 네. 문재인 정부답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또 자유한국당은 이것도 논평하라 그러면 쇼 참 잘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거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쇼래. 네. 어저께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질문이나 혹시 기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워싱턴 포스트 그 여자 그 안나 피필드 국장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 이제 이번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매우 공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좀 웃었는데 그게 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왜 웃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미국 기자인데 약간 네.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비판하는 듯한 어제의 질문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 더 높이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모습이면서도 위트 있으면서도 대응을 참 잘하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나 우리 쪽 사람들의 생각은 네. 뭐 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공을 누가 가지면 그쵸. 어떠냐. 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냐 네. 하는 그 여유? 그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 비롯해서 네. 대체적으로 기자들 질문 중에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많았죠. 질문이 네. 좀 그래도 준비가 좀 되고 좀
잘 정리된 네. 질문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뭐 영어로요? 네, 근데 영어로. 이- 네. 제가 미국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아, 이 좀 영어가 예전처럼 네. 이렇게 술술 나오질 않아서 네. 절반쯤은 제가 하고 절반쯤은 아. 통역시키고 아, 뭐 이런 네. 식으로 했죠. 네. 그거 찾아서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요새 근데 구글이 잘 돼 있어서 예. 번역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저께 그 당 회의 때문에 네. 그 기자회견은 사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어떻게 뉴스 잠깐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지금 지목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을 들고 지목하다 보면 네. 그 정확히 지목이 안 돼서 네. 다른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 김보엽 김보엽 기자. 기자. 네. 네. 이름을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 이름을 딱 김보엽 기자라고. 네네. 그래서 야 대통령이 기자분들도 다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구나. 네. 놀랬어요. 네. 근데 김보엽 기자가 어저께 네. 직접 그 아세요 김보엽 기자? 네, 저 파파이스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잘은 모르는데 파파이스 네. 진행하셔서 아시는데 네. 원래는 다른 기자 지목했는데 그렇죠. 김보엽 기자가 하셨다고. 네. 인터셉트 네, 했죠. 인터셉트 하셨다고. 아니,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후배 네. 그냥 후배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나선 거네. 근데 대통령이 또 그걸 또 딱 눈치채고. 최고서 바로 이제 또 네. 받아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보라색 옷 입은 그 여기자도 네. 기억에 남았어요. 저랑 어저께 전체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 뉴스가 보라색이랑 김보엽 기자 딱 나왔는데 아, 맞죠? 그랬어요? 아, 더 물어보지 마시고. 저랑 같은 채널의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정치권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하는 네. 내용이 개헌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대통령께서 반드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네. 정부 개헌안 발의도 어저께 언급하셨죠. 네네,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게요. 정부 개헌안 발의 언급하셨는데 지금 그 국회 일정상 네. 아마 2월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잖아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죠. 네. 네. 그 탓은 야당 탓이에요, 정말. 네. 네.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네. 그 모든 야당 지도자들도 지난해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다들 강조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헌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네. 한 가지거든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네. 그를 뭐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고정 지지층만 나오게 하면 네. 네. 투표율이 대선이나 이런 총선보다 낮을 테니까 그렇죠. 해볼 만하다. 그런데 개헌 투표까지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곤란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뭐 숨기지도 않고 막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면 네. 모든 선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도 우리 네. 예산도 어르신들 노인연금도 네네네. 저희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올해 4월이나 5월쯤에 네.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선거와 그게 가까우면 네, 영향이 된다. 있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방선거 끝나고 7월 달에 네. 이 노인연금 네, 지원하겠다. 네. 그럼 7월 달에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9월 달에 지원하기로 늦춘 했거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르신 정당이라고 매일 표방하면서 네. 그렇죠. 어르신들 지원금마저도 선거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당리당략으로 이렇게 정말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까 네. 정말 선거에 목숨을 걸다가 선거에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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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그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 투표를 같이 안 할 경우에는 국민 세금이 1,200억 원이 더 든다는 그럼요. 거를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딱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또 따로 이렇게 국민 그 개헌 관련 거 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안상수 의원은 교통사고인 세월호에 5천억 쓰면서
1200억 좀 더 쓰는 게 뭐가 대수냐. 안상수 시장이 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안상수 인천 시장? 안상수 의원. 네, 인천. 예. 그 아니 요걸- 유정복 인천 아니 의원. 예전에. 의원이죠. 네네네. 같이 국회에 있는데도 의원이란 걸 의식 못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도 활동이 존재감이 정말 없나 별로. 보네.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보면 가끔마다 깜짝 놀라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전 누구든지 인사를 타는데 네. 근데 내릴 때 누구셨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면.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감이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저뿐만 아니에요. 가끔마다 이제 국회에서 뭐 자유발언 같은 거 하러 네. 이제 의원님들이 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은 정말 좀 준비를 해서 나가야 돼요. 네. 뭐 질문하고 뭐 질의응답이니까. 네, 네. 근데 자유발언은 5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고 써갖고 예. 읽으면 되는데 네. 가끔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자기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막 5분 발언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 2층에 이제 방청석을 보면 자기 지역 지역구분들 구민들이. 다 모셔놓고 네, 네. 거기서 정말 낯뜨겁게 네. 또 지역구 얘기하고 막 그러는 의원들이 있는데 예. 옆에 동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툭툭 치면서 저분이 국회의원이셨어요? 좀 처음 봤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돼요. 자유한국당. 근데 지금 네. 많이 좀 지났는데 시간이 한 3년, 2년 넘었잖아요. 아니 아직 2년 안 됐어요. 아직 안 1년 됐나요? 반 딱 됐는데 그만큼 이제 존재감 없는 그 의원님들이 있죠.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보신 국민들이 평가하는 이제 그 또 대통령. 예.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여론조사 예. 해보면 또 반영이 좀 기자회견 되겠죠. 했던 그 예. 것이 반영이 될 텐데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원래는 조금 이제 연말에 좀 빠지셨었어요. 그래서 네.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네. 이제 반등을 하셨는데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등한 거는 그 이전 정부의 어떤 과오들, 그러니까는 네. 개성공단 폐기한 거라든지 폐쇄한 거라든지 또 그 일본과 위안부 협상에서 이면 합의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를 대통령께 다시 몰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볼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현재 한 70대 중반까지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80대까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1월, 2월 안에 80%.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예상은. 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제 조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됐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정부가 또 완전히 망쳐놨던 남북 관계. 네. 또 당시에 아주 미국의 그 미국 정부나 또 미국 국민들에게도 우리나라 그 촛불에 대한 그 위대한 국민들의 혁명은 네. 극찬받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망신이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도 굉장히 그때 꼬여 있었고 네. 또 뭐 개성공단 문제, 사드 문제, 네. 위안부 합의 문제, 네. 최근에 또 UAE 그 아랍에미리트 이런 이면 합의 문제 네. 이런 문제를 지금 7개월 동안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짧은 7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망쳐놨던 외교 관계 네네. 네? 그런 거 지금 하나하나 해결한 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참 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남북 관계는 진짜 몇 년 만에 우리가 네. 대화 지금 2년 한 2년 좀 더 됐죠. 더 됐죠. 만에 이제 남북 대화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그 사드 문제 네, 네. 지난해 12월 13일 날 네. 방중하셔서 거의 뭐 해결을 잘 하고 있고 또 위안부 합의문 문제도 뭐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네. 우리의 원칙은 네. 확실히 일본에게 전달을 했고요. 네. 그 아랍에미리트 문제도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임종석 청와대 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네. 하다가 지금 네. 급선회하고 있지. 급선회하고 있죠. 예. 예. 대통령께서 그것을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외교 관계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면 합의 문제 아닙니까? 네. 네. 그 보수 언론과 이 자유한국당이 네. 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 10중 8구 문제가 있다면 네. 자기들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텐데 네.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뭔가 캐내려고 네. 네.
하다가 결국 보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잘못한 걸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그쪽에서 농단이지,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 뭐 자동으로 개입한다느니 예. 이제 그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예. 지금 파문이 점점 커지는데 아무래도 그 자유한국당이 도대체가 표적을 정확히 놓고 쏴야 할 텐데 예. 지금 뭐 깜깜한 데서 막 총을 난사하고 아무데나 네. 하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자기 발등을 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UA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네. 쟁점화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고 예. 우리 국익을 봐서라도 이 문제는 그렇죠. 확인해주지 않겠다. 사실 좀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짓은 만천하에 다 밝혀지면 또 국제적인 망신이죠. 네. 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정말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날 하루 종일 긴장된 마음으로 회담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예. 지켜보셨어요? 뭐 저는 사실 그 회담보다 신년사 때 상당히 마음을 졸였죠. 아. 네. 그러니까 신년사 한 3분의 2 부분까지도 남북 관계에 대한 말이 안 나와서 아 이거 뭔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왜 안 나오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신년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9일 회담은 뭐 잘 될 거라고 네. 예측을 했었죠. 네. 근데 그게 그 신년사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뭔가 물밑작업을 많이 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물론 평창 지난번에 평창 가시면서 네. 미국과 그 완전히 합의가 다 끝난 게 아님에도 이 평창 올림픽 때 네.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 아, 그 네. 얘기를 하신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아, 뭐 근본적으로는 북한 측에서 이제 그동안의 핵과 네. 경제 건설을 동시에 해내겠다 했는데 핵은 완성 단계에 왔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금년에는 특히 자기네 그 공화국 수립 70주년까지 되니까 이 뭔가 주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네. 또 잔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네, 되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남쪽에 당신들의 잔치에 회방 놓지 않을 테니까 우리 잔치도 잘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 제스처를 보낸 것이 아닌가. 네. 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그 김정은 위원장 한 말 중에 네. 북과 남이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같이. 민족끼리 예, 그러니까 노력하자.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에 이 긴장이 고조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네. 그것을 전부 이 남쪽과 미국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 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네. 상당히 이 긍정적인 신호로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북한이 뭐 핵실험 또 ICBM 그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감정 억제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뭐 대화한다 네. 또 평화의 메시지를 아주 일관적으로 보낸 것도 아주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믿어보겠다 이제 이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회담 막판에 그 비핵화 발언을 두고 조평통에 네. 리성곤 대표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북측의 대화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로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네.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네. 그냥
이 크게 반응 안 보이고 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 쪽에서 지시가 와서 예. 기분 나쁘다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면 사실 이 그 사람들 그동안에 이 보였던 태도를 감안할 때 네. 그 정도면 그렇게 심하게 이 불쾌함을 표시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이 핵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직 이제 겨우 평창 올림픽 참가 협의하는데 네. 뭐 핵 문제를 이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이고 네.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공동 보도문을 보면 이제 네. 미나협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남북 공동 보도문을 보면 각 분야별로 대화를 이어가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 각 분야별의 이제 민간 부분은 이제 미나협의 부분이잖아요. 네. 뭐 미나협의 이제 그 두드러지는 어떤 역할, 네. 네, 행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은 성급하게 무슨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네, 이 저희는 이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네, 이 일부 뭐 회의론자들은 뭐 교류하지 않은 것이 네.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다 또는 한미 동맹에 금을 가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 정도의 전략은 네, 우리도 다 간파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우리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네, 뭐 저쪽에서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접근할 수 있으니 아예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결국 대화와 이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하지 말자는 소리나 마찬가지고요. 네. 좀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도 펼쳐가지고 네. 금년에는 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올림픽 때 이 평화연대 회의 일종의 그런 것을 열면서 북측의 이 대표단을 참여시킬 수 있고 네, 또 과거에 그 제주에서 네. 제주 평화 포럼이라고 네, 이 국제 회의를 해왔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이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고 그런 형태의 아주 성대한 회의였는데 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조금 좀 위축돼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도 북측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음, 뭐 그 외에도 지금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남북한 동포들이 다 양쪽이 다 이의를 제기 안 할 만한 네. 인도주의적인 그런 이벤트를 좀 해서 네, 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창 올림픽 그 자체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 평창 올림픽에 선수뿐만 아니라 과연 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누가 참석하느냐, 네. 또 미국의 그 주요 인사가 누가 올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좀 참석하기가 쉽진 않을 것 어렵죠. 같은데 뭐 예. 이방카가 올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혹자들은 김정은이가 직접 예? 진짜요? 예. 가능성 김정은이가 있을까요? 예, 깜짝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이나 네. 최룡의 이야기가 네. 사실 이제 다수의 의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좀 배짱 있게 깜짝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고요. 네, 네. 최룡해 씨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도 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뭐 오고 싶은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네. 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라도 여기 왔을 때 어떤 경호 문제. 작은 뭐 경호야 뭐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어떤 작은 문제라도 발생을 하면 네. 그 소위 백두혈통의 위신이 깎인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신중함. 때문에 쉽게 뭐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매체에서 이야기는 네. 김여정과 이방카의 네. 뭐 그거를 조우. 많이 좀 관심.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어떤 매체는 정말 그 김정은의 깜짝 방문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이런 좀 평화적인 네. 이런 메시지가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고 네.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어요. 네. 뭐 시진핑 주석 방문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땐 좀 안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번 올림픽이 하여튼 그 북한의 이제 참여로 네. 분위기는 완전히 전환이 돼서 그렇죠. 세계인의 축제로 분명히 이제 잘 치러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네. 관심이에요. 어떻게 올 거냐, 뭐. 네, 이런 대화 분위기 계속되면 이제 김홍걸 의장님 이제 조만간 북한 방문하셔서 네. 지난 방송 말씀드렸지만 저도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배려 또 네.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당 소식 이야기 좀 할게요. 네. 뭐 김홍걸 의장님 그러면 그래도 야당 전문가, 네. 특히 국민의당 국민의당 전문가. 예, 예. 네. 국민의당에서 고민했을 때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전하진 않죠. 네. 국민의당 상담 전문가. 좀 해주세요, 의장님. 네, 우리 국민의당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네. 근데 김홍걸 의장님 오면 꼭 국민의당 얘기를 저도 물어봐요. 예, 예.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으로 해서 국민의당 내부 상황이 더 유동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바른정당 추가 탈당 가능성은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네.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뭐 생각보다 더 빨리 네. 네. 돼버리네. 네. 그래서 서당캐 무릎팍 도사 김홍걸.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는 네. 네.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고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네. 특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상처뿐인 통합, 네.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통합이 될 수도 있다. 그 지금 안철수 대표 심정은 어떨까요? 그 설경구 씨의 영화 뭐죠? 그 철도에서 아, 박하사탕이요? 박하사탕 네. 마지막 그 대사. 나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왜냐면 최근에 그 바른정당의 이제 그 추가 탈당으로 네. 유승민 대표가 이제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런지 네. 내부 단속을 위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 내부 단속을 위한 발언들은 또 국민의당 우리 특히 호남 의원님들에게는 굉장히 또 자극적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결속하기 위해서 발언을 냈었는데 네. 그 국민의당 또 의원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 또 열받고 네, 이제. 설경구 되거든. 네.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근데 두 정당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정체성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서로가 합칠 수 없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사님? 뭐 유승민 대표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제 속이 타는 것 같은데 네, 되게 급해질 뭐라고 것 말을 같아요. 못하고 네. 그래도 쩔쩔매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이 덩치는 더 큰데 유승민 대표한테 이제 끌려가는 네.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뭐 유승민은 갑 안철수는 을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났던데 이제 결국 사실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양쪽 다 이 통합이라는 그것도 이질적인 세력의 통합이라는 네. 그 어려운 과제를 해낼 만한 정치력이나 카리스마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은 특히 어거지로 이것을 이 편법을 써가면서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시끄럽기만 하고 이 뭔가 매끄럽게 일이 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통합하면 정강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 통일관도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거의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강 정책이 결국은 묻지마 정강 정책처럼 돼서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은 주적이다. 하지만 햇볕 정책은 계승하겠다. 뭐 이런 모순적인 네, 그럴 수 정강 있어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인데 네. 바른정당이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걸 다 수용하게 되면 자기 정체성은 뭐 자유한국당으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끌려갈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좀 고집 좀 있잖아요. 근데 고집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고집이란 것은 네.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네. 뭐 철학이나 이게 있어가지고 절대 이건 양보 못할 원칙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을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굴리다가 대선 후보가 돼서 나갈 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식의 네. 무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해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른정당 쪽 의원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만 운영하겠다고 하다가 네. 지금 당이 두 쪽이 나게 생겼는데 네. 과연 안철수 대표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체질적으로 다른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이 충돌 없이 그 당을 꾸려 나갈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이죠. 네. 지난번에 의장님이 그 통합정당 지지율 좀 예측 한번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리얼미터가 이제 조사한 거가 있는데 그 성인 2,010명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네. 요거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 네.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0.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두 당이 합친 숫자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숫자 2개월 안에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그냥 통합정당이 나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 정도 질문이니까 네. 괜찮게 그나마 괜찮게 퍼센티지가 그렇죠. 나오는데 아직은 그렇죠. 이제 당의 이름이 정해지고 네. 누가 어느 의원이 거기에 갈 것인지 정해지고 또 국민의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과 한바탕 또 소란이 벌어지고 네. 이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통합 전당원 투표를 12월 31일 날 마감하고 네네. 2018년도 새해를 통합의 이슈로 시작하고 싶었지. 네네, 그랬죠. 근데 그게 지지부진해지고 막 이렇게 좀 내용이 쌓이면서 네. 만약에 통합이 뭐 1월 말이나 2월에 시작한다 해도 네. 그때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전혀 통합 컨벤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또 뭐 고위급 오고 네. 응원단 오고 이러면 네. 관심권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뭐 통합 정당이 탄생하더라도 네.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설 전에 통합 가능할까요? 어거지로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지금 어거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능하다는 네. 얘기네. 네. 이제 아주 아까 얘기한 대로 상처뿐인 통합이 될 것이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때 관심을 못 얻고 네. 또 3월 달 되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사실 별로 경쟁력 없는 정치인들끼리 네. 또 이 공천받겠다고 싸움이 날 것이고 네. 이 이질적인 세력이 합쳤으니까 누가 그걸 스무스하게 조정이 부드럽게 안 되죠. 교통 정리도 못 해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상승할 요인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우리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바로 잡았잖아요. 예. 우리 김홍걸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번에 불거진 뭐 UA 그 군사 지원 네. 밀약이라든가 네. 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뭐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네. 네. 기치료 받고 뭐 이런 지저분한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나라에 훨씬 큰 해악을 끼쳤다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돈 몇 푼, 나라 돈 몇 푼 갖다 쓴 거는 네. 처벌하고 또 추징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네. 외교를 파탄내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상대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돌이키기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음. 근데 이제 요즘 일본 쪽의 분위기를 보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냥 선물을 덥석 줘버렸기 때문에 네. 그들로서는 아주 여유만만이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을 상대 안 해도 괜찮다. 네. 뭐 어차피 그들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일단 외면하겠다. 네. 보나마나 한국 측과 접촉하면 이 얘기를 꺼낼 테니까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다 받았다. 네. 이미 끝난 일이다. 네. 뭐 양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 양국의 국민 감정도 좀 상한 상태고 해가지고 이게 한동안 해결이 안 되고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어려운 점은 지금 그때 제가 일본 갔을 때 느낀 거지만 네. 일본의 정계가 너무 우경화 해버리는 바람에 네.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심적으로 사람들이 있었죠. 이래선 안 된다 하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조금 계셨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는 당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환경도 정말 아주 안 분위기를 좋네요. 누군가 분위기를 잡아줄 사람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일본 위안부 그 합의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네. 참 지혜롭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 외교부가 네. 이제 그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면 합의 네, 문제도 네, 네, 네. 거론을 하면서 네. 잘못된 합의다 네, 이렇게 네. 바로 잡았고 네. 이제 새해 들어서 지난 9일에 네. 구속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네, 네, 네. 핵심적인 내용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지만 합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겠다.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일단 뭐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원칙은 지키겠다는 거고, 네. 우리는 뭐 동의할 수 없다. 과거 정권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니까 네. 저질러 놓은 일을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피해자들이 엄연히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이 비인도적 범죄를 이런 정치적으로 적당히 이 야합해서 네. 정리해 버린다는 것은 이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인정은 할 수가 없다. 네, 당장 일본을 억지로 끌어다가 재협상 테이블에 앉히진 못하겠지만 인정은 못하겠다 근데 하는 이제 점은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유연한 태도예요. 아, 그런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합의하자라면 우리는 합의할 의사는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 네. 우리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네. 합의 내용을 그러니까 일본을 굉장히 그 압박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외교적으로. 전 이거 아주 좋은, 아주 적절한 표현. 네.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왜 이거를 공식적으로 파기 무효서는 하지 않냐, 또 네네. 비판을 심고 있는데요. 네. 외교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을 표출하면, 이러면 저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또 표현이에요. 네. 이 다른 나라 국제사회에서는
한일 간의 그 특수성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본 측에서 이 국제사회에다 대고 네. 한국은 자기네 그 정부가 나서서 합의한 것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부다 이런 네. 식으로 또 비난을 해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네. 뭐 북한 관계나 아주 대외 그 4대 강국에도 굉장히 감정을 잘 억제하면서 아주 실리 외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김홍로 의장님 이제 일부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어렵게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도 그동안의 그 강경 자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네. 이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네. 또 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다 네. 하면서 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나온 기회니까 네. 이 남북한 모두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 여유는 불과 한 2-3달 정도라고 보는데 네. 그 사이에 좀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 면으로 진전을 이루어내서 네. 금년이 정말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리는 해로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 기대가 큽니다. 네. 예.